다음에 밀가루, 콩, 옥수수, 달걀 있죠. 그 다음에 초콜릿, 생선 같은 경우는 등푸른 생선들이 있죠. 그 다음에 꿀도 여러분 보툴리즘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증상은 두드러기죠. 복통, 구토,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12개월 이전 중요하세요. 1살 돌되기 이전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거를 먹이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생우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파는 그 밀크 있잖아요. 그게 생우유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이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래서 일지를 써야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유인물 드렸을 겁니다. 자, 보시면 고형 시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유아기입니다. 1에서 3세예요. 자, 심리사회적 발달, 자율성 대 수치감이죠. 걸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그러시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누워있을 때가 좋았다. 그 다음부터는 힘들다. 자,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자율성이 커지는 거죠. 그동안 엄마한테 의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걸어 다니니까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고집을 하면서 엄마하고 파이팅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특히 발표하세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죠. 자, 자율성의 발달과 관련된 행동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유아기의 3가지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거부증, 분노 발작, 의식주의입니다. 자, 거부증은 무슨 말만 하면 싫어, 안 해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율성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독립성의 표현의 방법으로 엄마가 하라는 거 다 싫다고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해 이러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우유 먹을래? 싫어. 주스 먹을래? 싫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게 주셔야 돼. 우유 먹을 거야? 주스 먹을 거야? 그러면 또 애들이 대답을 또 순순히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질문이 좋고요. 일부러 유아가 이기도록 게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분노 발작은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좌절이 된 거야. 또 피곤했을 때 긴장감의 정서적인 표출이 돼서 애들이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 발작을 제일 많이 보는 장소가 어디죠?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요. 그래서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들이 안 사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눕죠.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놓고 발로 차고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요. 근데 숨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기가 조절해요. 신기해요. 셀프 조절해요. 숨 안 넘어가요. 격렬하게 저항으로서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재 방법이 문제에 나오죠. 무관심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사주고 어떨 때는 안 사주고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기대 보상해야 되고 타임아웃 해주셔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계점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엄마들이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디가 있죠? 보통은 사라져요. 근데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 뒤에서 기둥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죠. 그럼 엄마가 안 본다는 걸 알면 애들 일어나요. 계속 보채지도 않고요. 숨도 절대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가 좀 진정이 울음을 딱 스탑하면 그때 가서 안아주고 표현해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습니다. 의식주의는요, 항상 어떤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어서 계속했던 의식이 있죠. 그게 오히려 편안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데로 갔는데 갑자기 컵이 바뀌고 수저가 바뀌고 의자가 바뀌어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여행 갈 때마다 컵 챙기고 수저 챙기고 애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챙겨서 갖고 가는 게 의식주의죠. 그래서 그 의식이 깨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일상생활의 반복은 통제감, 자신감을 느끼게 해서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요. 의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불이 바뀌었다든가 잠자는 시간이 바뀌었다든가 항상 자는 시간에 자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불안감이 증가되고 또 퇴행 행동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퇴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퇴행은 원래 정상적으로 했던 발달 과업들이 다시 그 전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파요. 질병.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하고 떨어져요. 갑자기 자기도 애인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 그러면
자율성이 위협을 받죠. 그래서 과거의 발달 단계로 행동 양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동이 퇴행입니다. 근데 퇴행은 정상적인 거예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요. 중재는 그래서 환경이 바뀌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낯선 환경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근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퇴행 행동 자체를 소변을 싸더라도 혼내면 안 돼. 그럼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셔야 되고요. 칭찬으로 이전의 행동을 더 잘 설명해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